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오늘은 일과 은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은퇴할 거냐? 이 문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일을 할 거냐라는 것하고 또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은퇴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본 소설가 우치라테 마키코라는 분이 쓰신 이제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타시로 소스케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은행에서 평생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일본에서 이제 슈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회사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왁작지껄하게 이제 정년퇴임식을 막 해 줘요. 동료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축하 말도 많이 하죠. 뭐 선물도 해 주고 뭐 "앞으로 잘 살아라."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동료들의 속마음은 뭐냐 그러면 "저 소스케는 이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거야."라고 합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끝난 사람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는 정년퇴임식을 뭐로 비유를 하냐 그러면 "마치 생전에 치르는 장례식과 같다." 아직까지 기운도 팔팔하고 생생하고 일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장례식 하듯이 의식을 치르고 나서 내보낸 다음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소설 속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맞는 삶을 흔히 여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생이라는 말은 잘 또 풀어보면 남은 인생 또는 뭐 짜투리 인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삶이 살아있으면 그냥 인생인 거지 이게 어떻게 남은 인생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여생이라고 일을 할까 말을 할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삶과 일을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 뭔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일이 끝난 후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하거나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삶이라는 것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인생이 아니고 여생이라고 치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이라고 하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요. 은퇴를 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만나온 많은 퇴직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이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어떤 타입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댓글창에 또 댓글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충분히 버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민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거 가지고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하려면 돈 내고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해 가지고는 충분한 생활비를 벌지를 못할 텐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돈도 충분히 번다고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은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진 모르지만 세상 일이란 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 같으면 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정년퇴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임에 준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뭐 자영업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한다고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뭐 '내일이니까 평생 동안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예요. 질병이나 사고라는 것들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일어났을 때는 치료비도 발생을 시키지만 반대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의 단절을 가져와야 됩니다. 흔히 기업 회계를 할 때 우발부채라는 개념들을 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발생 시기나 발생 가능성, 발생했을 때
발생한 부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걸 기업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거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의 주석으로라도 이런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를 해 두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 우발부채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질병하고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소득이 얼마나 줄어들지 측정할 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발부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우발부채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재무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발부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발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발자산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우발부채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내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발생 시기나 크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재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자산인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발자산이라는 형태로 기업의 주석이나 이런 데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개인 재무상태표에서 이 우발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질병이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발자산이라고 하면은 보험 상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질병이나 사고를 발생했을 때 실비로 들어가는 의료비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낼 수 있죠. 그럼 매칭이 되잖아요.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매칭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액보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목돈으로 크게 나오면 그 소득 단절 기간 동안에 그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의 은퇴 준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타입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좀 미뤄둡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큼의 돈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물론 뭐 만족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돈 자체 돈을 빨리 모아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은퇴는 뭐냐 그러면 하기 싫은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가는 일, 이게 은퇴예요. 그러면 은퇴가 하기 싫은 게 아니죠. 뭐예요? 은퇴는 어서 빨리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고 희망의 이벤트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뭐 은퇴 관련된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푸른 바다에다가 하얀색 요트를 타고 쫙 떠나는 그림들 많이 나오죠. 은퇴라는 것들을 우리가 리타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 앞에 리가 다시란 뜻이 있고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고요. 전통적인 재무 설계에서 은퇴 설계 부분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가능하면 은퇴하는 시기를 당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떠날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FIRE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FIRE족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을 해서 Retire Early, 빨리 은퇴를 하겠다라는 것도 이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극단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 파이어족의 특징들은 뭐냐 그러면 그 빨리 은퇴하려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축을 많이 하려면 지금 현재 뭐예요?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어족의 일부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뭐 단기간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 기간 길게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파이어족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게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사이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수명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은퇴 생활 기간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은퇴 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충분히 모으려면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더 오래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은퇴 시기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더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나중에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돈이 모였을 때는 내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활동력이 근력이 떨어져서 원기활성하게 활동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룰 거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숙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에 하는 사람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생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유행한 엔잡러가 등장을 하는 것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직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들도 이게 요즘 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예능 방송을 보는데 소설가 한 분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설을 쓰면서 사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평생 소설만 쓰고 살고 싶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소설만 써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서점에 가서 소설책을 산 게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설책 살 때 얼마를 지불했고 한 1 년에 소설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설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소설 이외에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본인의 본캐라고 하면 다양한 부캐를 만들어 줍니다. 어떤 게냐 에세이를 쓰는 사람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도 하고요. 다양한 부캐들이 본캐인 소설가의 역할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는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인제 세 번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분들도 고민은 뭐냐 그러면 고단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보다 질병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 준비들은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좀 준비를 잘 해 두고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찌 됐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스타일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원래 애당초 없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라는 것들을 잊어버린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그저 일을 하는 게 돈을 주니까 일을 하고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해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일을 합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민이 생기죠. '나는 왜 뭐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이 뭔가?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에 대해서 한 번씩 자기 자신한테 한번 좀 질문을 던져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 봅니다. 오늘 뭐 다소 뭐 철학적인 건 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숙제들을 한번 던져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이 어떤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돈도 벌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좀 감수하면서 해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걸 하려고 다른 일도 좀 더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난 뭘 하고 싶은지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저 돈만 벌고 있느냐. 이 네 가지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나한테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물론 뭐 그 넷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댓글로 나는 어떻다라는 걸 좀 남겨주시면 저도 다른 분들의 생각 같은 것들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일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은퇴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